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눅눅합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조금 이른 초여름 휴가를 갔다 와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라디오 켜봤습니다.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대인구 카페에다가 이제 진실 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연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아이디어를 보내주셔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요. 진짜 사연과 가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연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사연을 좀 준비해 봤고요. 사연이 꽤 쌓여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놀랍게도 진실게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로니에라는 그룹이 95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이거 듣고 진실 또는 거짓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의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상큼하네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진짜 사연인지 가짜 사연인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특별히 돗자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펄님. 늘 재밌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겪은, 정확히는 조상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운도 없고 복권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벌써 구라라고. 이제 세 줄 읽었는데. 근데 작년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제사상 앞에서 술 한잔 올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곧 큰 복 터지겠다. 조상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솔직히 그땐 그냥 술 취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예요. 첫 번째 징조. 저희 동네 편의점에서 그 스크래치하는 복권을 긁었는데 5,000원이 당첨된 거예요. 오잉? 뭐 이런 운이 있나 싶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 다음 날은 동네 시장에서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자네 복이 많겠네. 이거 가져가 하시면서 수정구슬 하나를 주셨어요. 아이씨. 근데 진짜 미친 듯이 반짝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히말라야산 정령이 깃든 수정이래요. 이쯤 되니까 슬슬 의심이 생겼죠. 이거 뭐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집에 가서 그 수정 구슬을 책상 위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 컴퓨터 화면에 이상하게 떠 있는 거예요. 후소나 로또 2등은 이 번호다 하고 6개 숫자가 뜨고요. 옆에 괄호로 1등은 아직 네 그릇이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컴퓨터를 못 켰어요. 근데 사연이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제가 그 번호 그대로 샀거든요. 진짜 2등에 당첨됐습니다. 1억 6천, 실수령액 1억 2천 정도?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절 선택받은 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저보고 무조건 다음 제사도 지내라고 집에 금칠한 숟가락을 하나 주셨어요. 지금은 그 수정구슬을 무서워서 장독대에 묻어놨는데요. 요즘 이상하게 그쪽에서 밤마다 북소리가 들리네요. 주펄님, 저
다음 제사 땐 장단 맞춰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 사연은 과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채팅창에 가감 없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가짜라는 의견이 좀 대세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거 진실이네, 너무 쉽네, 필력 미쳤네 라는, 지금 한 7대3 정도로 가짜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뻥이야. 네, 이 사연은요, 그 AI가 써준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자, 이제 다음 사연부터는 잘 맞춰보세요. 자, 신청곡이 없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이제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완연한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름 노래 위주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일 밴드의 아름다워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맞춰보세요.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사연을 써봅니다. 때는 2022년쯤이었을 겁니다. 오후 6시쯤에 퇴근하고 신촌 지하철역에 내려서 집에 가려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갔는데 반짝거리는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드 색상의 최신 아이폰이었습니다. 어쩌지 하면서 한 1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다가 버리고 갈까 하다가 새 폰인데 누가 밟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이 오면 찾아주려고 집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어떤 여성분이 찍은 셀카가 있더라고요. 잠금이 걸려있는 상태라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씻고 나오니 전화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연락 온 번호로 다시 걸어보니 어떤 여성분이 약간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하나 주었는데 혹시 주인이냐고 하니까 네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으러 오실 거면 위치 알려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금방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대뜸 여성분께서 제가 혼자인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며 진짜 죄송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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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위치가 어디신데요? 물으니 걸어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촌이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일 때문에 다리도 아파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전화로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살해금도 드린다고 하고 선물도 챙겨드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경우가 있는 분이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냥 추리닝 바지에 잠바 스레바 걸치고 쓱 나갔습니다. 알려준 오피스텔 문 앞에 도착해서 호출 버튼을 누르자 현관 도어가 열리는데 이상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까지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뭘로 나랑 전화를 한 거지? 그리고 분명 혼자 있다고 했는데 핸드폰이 2개인가? 뭔가 의아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이미 집 앞까지 와버렸고 분실된 물건에 대해 어찌됐건 제가 개입하게 되었으니 그냥 문 안으로 폰만 전해주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때만 해도 심장이 이상하게 좀 뛰더라고요. 알려준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네 하는 전화 속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폰만 전해드리려고 여기 잃어버리신 핸드폰 맞으신가요? 하고 건네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몇 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상이 밝으셔서 아까의 찜찜함도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네 그럼 쉬세요 라고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계속 너무 감사하다고 음료수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계속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려고 계속 뿌리쳐도 계속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문 앞에서 한 1, 2분을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저는 그분의 요청대로 집 안까지 가게 되었고요. 결국 머쓱한 미소를 지으면서 집안 소파에 앉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지 않게 어쩌다가 핸드폰 잃어버리셨냐고 제가 먼저 말을 띄우니 여성분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 몇 마디 나누고 있으니 음료수를 가져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서 음료수를 받아들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이키는데 맛이 뭔가 알 수 없는 혀가 확 감겨오기 시작하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이게 무슨 음료수냐고 여성분께 물으니 130년 전통의 스페인 와인, 주스 시장 1위, 유럽 주스 시장 2위, JGL 그룹이 가장 신선한 주스를 고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신념으로 오랜 연구와 혁신적인 생산 설비의 투자를 통한 도전 정신으로 돈사몬 음료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생과일 100%로 착즙한 주스를 한결같은 맛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물 과일의 맛이 그 해의 일조량과 비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사몬 주스가 한결같이 맛있는 맛을 유지하는 비법은 바로 블렌딩 기술입니다. 37년간 생과일 착즙 주스 분야를 연구하고 수천 번의 블렌딩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한 물 한 방울, 설탕 한 톨 들어가지 않고 만든 맛있는 주스 돈사던 오렌지 주스는 저희 회사의 자부심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와, 환장하겠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요, 리가드와 트로이 시반과 테이트 맥레이가 함께 부른 U라는 아주 청량한 곡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연 연속으로 뻥이었습니다. 제가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찾아보니까 돈 사몬이 아니고 돈 시몬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돈 시몬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도 있고 뭐 착즙 주스 있습니다. 예, 아무튼 완전 낚였고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쭈디. 살짝 더러운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반찬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잉. 때는 바야흐로 제가 7살 유치원 시절, 말이 트이고 모든 게 궁금했을 시절에 한 친구가 유치원 계단에 앉아 입을 웅얼웅얼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먹고 있었더랬죠.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야, 뭐 먹어? 아니야. 아니, 왜 너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 나도 줘, 나도 줘. 아이, 진짜 아니야. 이거 너 먹는 거 아니야. 아, 뭔지만 말해봐. 이거 가래야. 이거 가래야. 호기심은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마음은 아니었나 봅니다. 가래? 그게 뭔데? 나 먹어볼래. 그럼 진짜 준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존에 입안에 있던 걸 삼키고 새로 코를 먹으며 뽑아주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입안에서 먹을 게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입안을 벌리자 누런 가래가 보였고 그 친구는 바로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침을 뱉듯이 아래에서 받아 먹었고 맛을 음미해보니 뭔가 질감이 물컹물컹하고 맛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친구는 가래를 또 새로 뽑아서 먹고 있더군요. 똑같이 먹어보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입안에 있던 거를 삼키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맛있게 그것도 기분 좋게 잘 먹더군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뱉으면 예의가 아니니까 이거를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친구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또 그 친구는 넙죽 잘 아이씨 더러워 죽겠네 진짜. 또 그 친구는 넙죽 잘 받아 먹더군요. 그것도 맛있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오가지 않고 웅얼웅얼 가래에 음미하는 모습만 바라보고 갔더랬죠. 왜인지 앞으로 그 친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글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맞춰보세요. 가짜여야만 한데 제발 거짓이었으면 좋겠대. 자, 이 사연은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계단에 앉아 가래 제조하는 친구가 사실은 저 본인입니다. 미친! 사실이었습니다. 자, 영구 광퇴시키자.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짧은 노래 하나 들으면서 좀 정화하고 가겠습니다. 키나와 모키타의 I'm Not Going Back이란 곡입니다. 이거는 약간 여름철에 어떤 노을진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키나의 I'm Not Going Back 이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방금 옆에 친구랑 해봤는데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굳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진짜예요? 아니죠? 아니어야만 하고.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이상한 상황 속에서 다치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쳤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대부분의 반응은 시트콤 이야기 같다. 거짓말 아니야? 그런 반응들이 생각나서 이번 진실게임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래서 그중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야흐로 제가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던 아기 때입니다. 당시 저는 기억이 없지만 충격을 받은 부모님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지금도 집 라인을 보면 그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2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집 라인 자체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만 그 시절엔 안전의식이 지금만큼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아는 채 집 라인을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를 놓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중간쯤 내려가던 도중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쏙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저 때문에 아버지는 패닉에 빠졌고 출발지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는 기겁하며 달려오셨습니다. 모두 저를 찾기 위해 전력 질주했죠. 다행히도 짚라인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기에게는 한없이 위험한 높이였지만요. 어머니는 눈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예상되는 낙하 지점을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위를 올려다 보았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멀뚱히 있는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정말 땅에 떨어졌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꺼내면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건강해서 다행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7살이던 여름입니다. 저희는 3남매인데 제가 둘째이고 모두 2살 터울입니다. 부모님은 새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셨고 막내가 걷다가 힘들어할 걸 대비해서 유모차를 가져가셨습니다. 동생이 유모차에 앉은 걸 본 저는 나도 힘든데 싶어서 유모차 위에 살짝 올라탔습니다. 지금은 건장하지만 유치원 때까지는 저도 왜소해서 그게 가능했죠. 그렇게 여유롭게 동물원을 구경하던 중 어머니는 언니와 함께 화장실을 가셨고 아버지가 저와 동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고 바로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아버지께서 유모차에서 손을 잠깐 떼신 사이 하필 유모차는 내리막길 위에 있었습니다. 경사가 심하진 않았지만 또 아빠네? 커브가 있는 길이었죠. 유모차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고 커브에서 턱에 걸려 멈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 앉아있던 저였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앞으로 쏠리며 공중으로 붕 떴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앞니가 돌에 부딪혔고 지금도 자세히 기억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앞니는 산산조각이 났고 피도 철철 났지만 동물원 내에는 의무실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분들께서 그 동물 치료소라고 해야 할까요? 동물원 내부로 안내해서 응급조치를 해주셨고 치과에서 앞니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9살이 될 때까지 앞니가 없이 살았죠. 그 때문일까요? 늘 바람 새는 발음을 하던 저는 말하기, 듣기, 쓰기를 더디게 졸업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하나는 진실, 하나는 거짓일 수도 판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자, 지금 채팅창에는 이거는 진실이다. 더럽거나 잔인하면 진실이다. 근데 나무에 대롱대롱 걸린 건 또 말이 안 된다. 슬픈 진실 같다. 뭐 이런. 이거 개뻥이면 한강 작가님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아버지께서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겠네요. 어렸을 때. 자, 신청곡은 시트콤 생각이 나서 김창환님의 순풍산부인과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음질 실화냐? 아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 찾아봐도 죄송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주펄님. 펄밤을 자주 듣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진실게임 사연을 모집한다 하시길래 올게 왔구나 싶어서 호다닥 업무 중에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입니다. 90년대 초반, 그 당시에는 총기 허용이 지금보다는 자유로워서 요즘은 사냥터를 제외하고는 인근 지구대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엔 참새 및 꿩 등을 잡는 공기총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가는 받았어요. 어릴 때 가족들끼리 시골에 가면 아버지께서 공기총으로 참새 같은 걸 잡으시는 걸 옆에서 종종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잡아서 참새구이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당시엔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진짜로 팔았거든요. 총알은 납 같은 종류로 크기는 비비탄 정도의 크기로 원형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기억이 오래돼서 발효될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일 테니 한 92년도, 93년도쯤으로 기억해요. 어느 평범한 아침날이었는데 지난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에? 도둑? 도둑이 들었다고? 어머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한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옆에서 라이터로 차칵 차칵 이런 소리가 나더랍니다. 아버지께서 담배 피우시는 줄 알고 아예 펄떡이 아빠 담배 펴요? 하시면서 누워서 옆을 쓱 보셨는데 아니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웬 시꺼먼 어떤 형체가 장롱 앞에서 쪼그려 앉은 채로 라이터를 차칵 차칵 계속 켜고 있던 거예요. 화들짝 놀란 저희 엄마는 펄떡이 아빠 펄떡이 아빠 도둑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 아버지는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도둑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곤히 자고 있을 줄 알았던 도둑은 진짜 화들짝 놀랐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30대였고 흰 빤스와 흰 메리아스만 입은 채로 장롱 옆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시더니 그대로 호다닥 도둑을 쫓아서 빌라 4층과 3층의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뛰어넘어 그대로 1층으로 착지, 한 손엔 공기총, 흰 빤스와 흰 메리아스만 입은 채로 그대로 골목 앞에 있는 구멍가게까지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도둑님의 입장에선 한 손엔 공기총과 속옷만 입은 채로 뛰어오는 마른 남성을 상대하기는 벅찼는지 그대로 도망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4층과 3층 계단 사이의 작은 틈의 창문으로 뛴 것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의 뻥이 들어간 듯? 아무튼 다음날 한바탕 소동으로 경찰이 왔는지 신고를 했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워낙 어릴 때 일이기도 하고 가끔 가족들 모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런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를 가끔 보면 젊었을 때 도둑도 쫓아가시던 용감하시던 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건강하셔서 본업에 충실하시며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십니다. 이상 제 사연을 마칩니다. 자, 이 사연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사연은 진실이었습니다. 빤스만 입고 공기총 들고 있는 거 그거 완전 배틀그라운드 보면은 엄청 고인물 룩 아니에요? 고인물들이 그러고 다녀. 뭐 아무것도 안 써. 입지도 않아. 굉장히 아버지께서 고인물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실게임 사연의 특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진실과 뻥에 집중한 나머지 신청곡을 잘 적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선곡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곡은 마룬5의 Beautiful Mistakes입니다. 마룬5의 Beautiful Mistakes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어느 한 여름 친구 집에서 저는 친구와 놀고 엄마는 친구 어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메이플 스토리를 하다가 끝없는 노가다에 질려버리고 말았지요. 제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닌텐도를 가져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닌텐도를 가지고 친구 아파트 정문에 들어설 무렵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무서웠던 것이 심슨의 마지가 생각날 정도로 파마가 과했고 심지어 새빨간색이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예,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줌마 보고 너랑 같이 오라고 했어. 빨리 따라와 라고 했어요. 엄마는 방금 전까지 친구 집에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돼서 따라갈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잔소리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도망칠지 고뇌를 찰나의 순간에 여러 번 하다가 무엇보다도 아줌마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도망치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작정 달리니 따라오지는 않고 뒤에서 고라니같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무섭고 정신없이 뛰어서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역시 엄마는 친구 집에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울었네요.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이 공포에서 의문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수학학원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았어요. 새빨갛고 바글바글한 머리는 아니었지만 부리부리한 눈매를 비롯한 얼굴은 그 아줌마가 확실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사진이 파출소 앞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강도 및 살인 용의자라고요. 이 사연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신청곡은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실패한 공포사연 느낌인데 굴하다. 거짓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엔 인신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진실입니다. 거짓, 진실. 파출소 사진 본 게 너무 자기적이다. 수배범이 그렇게 티내고 다니겠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자, 정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좀 애매한 거짓입니다. 뒤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파출소 게시판에서 그 아주머니 사진을 본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도주 및 피의자가 아니라 실종자였습니다. 실종 신고 기간 도중에 저와 마주쳤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왜 실종이 됐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와 같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서워. 자, 다음 사연입니다. 투표가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투표 기능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치지직 기능을 딱히 사용해 본 게 없어가지고
자, 다음 사연 일단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다름은 아니고요. 최근 퍼리펄을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전 자연에서 곤충부터 대형 동물까지 야생 동물을 찾아다니고 때때로는 채집해서 사육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일본은 아예 새로운 보물섬이나 다름없었고 그날도 탐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는데 웬 포유류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3시간 전에 이 길을 지날 때는 없었으니 죽은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찾아보니 흰코 사향고양이라는 동물이었고 상태는 머리가 좀 으스러지고 가죽이 찢어진 부분을 통해 까마귀가 내장을 싹 다 꺼내 먹은 것을 제외하면 아주 깨끗했습니다. 붉은 피와 근육이 그대로였고 안구도 멀쩡했으며 썩은 내가 전혀 없어 벌레 한 마리 꼬이지 않았죠. 마침 해당 날씨도 온도가 낮고 우중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분해되라고 숲속에 던지고 갔는데 일본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해조수로서 사냥이 이루어지고 그 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로드킬 사체를 가져와 요리를 해먹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되돌아가서 녀석을 회수하고 돌아가는 길에 해체용으로 칼도 하나 사갔습니다. 귀가 후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서 조심스럽게 녀석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가죽의 상태가 좋았다면 방부 처리해서 벽에 걸어 놓았어도 좋겠지만 까마귀들의 내장 먹방으로 훼손된 상태라 버렸습니다. 그 후 녀석을 부위별로 해체하고 다리, 꼬리, 척추, 갈비는 냉동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 등과 목에 살코기만이 남았는데 우선 키우고 있는 각종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었습니다. 신선한 날고기라 그런지 다들 환장하고 먹더군요. 그렇게 고기 파티를 시켜주니 손바닥 사이즈 2점이 남더군요. 그것부터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본 사이트에 다양한 요리법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오븐을 사용하는 등 자취생 레벨에서는 할 수가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자정이 넘었고 피곤했기에 한 점부터 간단히 구워보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고기에 약간의 돼지고기를 섞은 듯한 맛이었어요. 냄새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겼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증언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죠. 야생동물 고기다 보니 완전 익혔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덜 익히기에도 찜찜하니 아쉬운 대로 팬에 스테이크 소스를 붓고 남은 한 점을 구워봤습니다. 이러니까 구워지면서 소스가 고기 속으로 스며들어 부드럽게 되더군요. 무사히 햇반 한 공기를 뚝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은 고기들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자, 이 사연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자, 이 사연은 말이죠. 제발 구라였으면 좋겠다고요? 사실이면 안 된다? 진실이면 너무 무섭다? 자, 이 사연은 개뻥 같은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근데 야생동물 이렇게 먹어도 돼요? 이거 막 기생충 있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괜찮나? 하긴 고라니 이렇게 치고 그러면은 그 처리해 주신다고 가져가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먹기도 하나 봐요. 본 적이 있어 한번. 그 뭔가 야생동물만의 또 그 맛이 있나 보죠? 그런가 봐요. 아! 사연을 너무 몰입해서 읽다 보니 제가 신청곡 아니 노래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음 사연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2023년 저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다니던 직장을 무작정 그만두었는데 그마저 얼마 쉬지도 못하고 11월쯤에 암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암이라니 믿을 수 없었지만
엄연한 현실. 집에 얘기했더니 젊었을 때 보증 잘못 써서 전 재산 다 날리고도 태어났던 우리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물론 상여자인 우리 어머니는 펄수나 죽을까봐 겁나니? 라는 철학적 화두만을 던지시고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하여튼 당시에는 어느 순간 내 몸이 암이라는 놈과의 힘싸움에서 균형을 잃고 조금씩 약해져서 정복당에 가다가 홀로 조용히 죽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믿기지 않게 저는 암 수술하고 난 뒤인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 결혼을 했고 노현질로 아기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다음 주면 세상에 나옵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물려줄 게 없어서 최대한 너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건강이라든지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다 가지고 나와 달라는 제 속삭임을 들었는지 우리 똘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매번 주기적으로 받는 암 추적 검사에서 아직까지 안 좋은 결과를 들은 적은 없지만 항상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가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 삶이 또 다른 추적 검사까지 연장되었구나 하는 심정으로요. 이상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삶이 몇 개월 더 연장됐구나 라는 심정으로 매번 기쁘지만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제 물음에 당연하죠. 라고 대답해 주신 때가 가장 기뻤고 기억에 많이 남네요. 지나오며 바라는 삶을 많이 내려놓았음에도 딱 하나 바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 딸 결혼할 때 건강하게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건강하게 결혼식 잘 마쳤다고 글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드포티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위 사연은 제 실제 사연으로 진실입니다. 적고 보니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논하기에 그다지 임팩트가 있는 사연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저 같은 사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처자식 잘 꾸려 살아가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각자의 힘든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조만간 똘이 세상에 나오면 인증샷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펄님도 가족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곡은 U2의 With or Without You를 신청하셨고요. 이분께는 제가 일단 너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6월 12일에 올라온 사연이니까 지금쯤 아마 아기를 낳으셨겠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길 바라고요. 이분께는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출산 선물로 제가 쭈드등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2의 With or Without You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게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가짜 사연과 진짜 사연이 섞여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은 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바하던 당시 대한민국을 강타한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트초코 호불호입니다. 저는 민초 불호단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달달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왜 민초를 먹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항상 아니 민초 먹고 양치를 또 해? 라던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시켰을 때 민초 묻은 부분은 다 친구 먹으라고 주곤 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민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쿼터, 패밀리, 하프 갤런 상관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 가지 맛 이상은 민초였고 한 통을 다 민초로 채우는 손님들이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저는 민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맛없는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견디면서 먹는 모습이 권력이 있어 보이고 멋진 어른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로 단련에 들어갔습니다. 통천님이 엽떡 오리지널 맛으로 매운맛을 단련시켰듯이 알바를 가는 날이면 무조건 민초를 먹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게는 알바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이 무한 리필이었답니다. 어쨌든 돈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민초 훈련에 시작한 지 한 달째. 분명 처음 2주와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원하고 달달함이 같이 있는 이 맛은? 민초의 매력, 나 알아버렸을지도? 하지만 아직은 단련이 부족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꾹 참고 민초 훈련을 하였고 그렇게 6개월째 드디어 민초단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초 아이스크림뿐만 아닌 어느 디저트집을 가도 민초를 찾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받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너 민초 좋아해?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 나 민초 먹는 여자야. 하하, 존나 멋있지? 아이씨. 라는 자신감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단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중간중간에 너무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경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파이팅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너무 구라잔씀이라고. 이거는 민초 안티의 악성 억가 사연임 구라다. 민초단으로서 듣자 하니 민초를 돌려가는 느낌이 든다. 민트 맛도 모르는 놈이다. 자, 이 사연은 말이죠. 뻥이었습니다. 크흠, 거짓말 사연입니다. 하하, 민초를 왜 먹을까요 도대체? 단련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했습니다. 단련 이후로도 베라 알바를 1년 정도 더 했는데요. 여전히 치약 얼린 것을 사랑하는 멋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거짓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에서 알바를 하시는 것까지는 진짜인데 민초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유명해지신 안성재 셰프님이 민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더라고요. 잘 만든 민초는 맛있다라고. 치약 맛이 안 나고 정말 향긋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못 만든 민초가 이상한 것이다. 라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만든 민초는 또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 참 궁금해졌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신청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곡 말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르 유스의 스테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르 유스의 스테이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팔님. 항상 방송 즐겨보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보아요. 때는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과제물을 인쇄하러 홍대에 위치한 인쇄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대 길가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분은 자신이 TVN 입사시험을 준비 중이며 어떤 설문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경기도 사람이라 서울이 익숙치 않았던 저는 서울에선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며 의심 없이 그러겠다 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성분은 휴대폰 화면에 한 영화 포스터 사진을 띄어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화 신과 함께 포스터였습니다. 여성분이 영화 신과 함께 보셨죠? 라며 말씀을 시작하려는 순간 제 대답이 그분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안 봤는데요? 여성분은 신과 함께 1, 2 둘 다 안 보셨나요? 라고 물었고 전 당당하게 둘 다 안 봤다고 답했습니다. 거짓이에요. 안 볼 리가 없잖아요, 한국인이. 아무튼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은 당황하며 제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아니,
쌍천만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존재한다고? 뭐 하는 새끼지? 라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필 영화가 신과 함께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시 길거리 사이비 전도가 흔하게 일어나던 때라 아마 그분도 설문을 핑계로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신과 함께 원투를 둘 다 안 본 덕분에 사이비 전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화의 원작자이신 쭈펄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나 씨. 자, 이 사연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맞춰보세요. 진실이다? 진실? 트루 팩트? 재수없게 진실이라고요? 기분 나쁜 진실? 진실이면 강퇴시킨다고요? 자, 놀랍게도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 원투를 둘 다 안 본 사람이 존재할 리가 없기 때문에 개뻥 같지만 진짜 사연이었습니다. 젠장. 진실게임에도 신청곡을 받는다면 카드어가든의 풀리시 월드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뭐 틀어드려야죠 뭐. 카드어가든의 풀리시 월드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펄하 연애 사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함께 읽는 낭독 모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책을 돌아가면서 읽는 느림의 미학을 좇고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꾸준히 책을 읽다 보니 3년이나 됐네요. 낭독이 끝나면 단톡방에 소소하게 감상을 올립니다. 사실 귀찮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저랑 한 회원만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같이 감상을 공유하는 게 독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상뿐만 아니라 저 회원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분은 모임에서 유일한 청일점이었고 우리는 모임에서 유일한 미혼이었습니다. 그 회원이 쓴 감상을 읽으면 그분의 생각이 마음에 들고 또 좋아하는 취미도 같아서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었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 회원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슬그머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도저히 먼저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상으로만 대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서 망설여졌고요. 그러다 작년 겨울 저희 모임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한 회원님이 추천한 물레동에 있는 큰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늦을까봐 긴장돼서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니 회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사실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모임입니다. 온라인으로만 보고 듣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 회원이 도착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보다 훨씬 잘생기신데다가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연예인처럼 화려하게 생기진 않았어도 외모가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의 이상형은 피부가 하얗고 안경을 쓰고 키가 큰 분인데요. 한눈에 반한다는 게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쑥스럽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모습이 제 심장에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저는 쿵쿵 뛰는 심장과 삐져나오는 미소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첫 오프라인 모임은 순조로웠습니다. 다만 저는 호감이 가는 사람 앞에서는 뚝딱이가 되는 타입이라 그 회원이 있는 쪽을 쳐다보질 못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지 않을 카톡을 내심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분한테서 정말 카톡이 왔어요. 만나서 반가웠다는 평이한 내용이었는데요. 선톡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그만 급발진해버렸습니다. 다음에 둘이서 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대뜸 제 번호를 물어보더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 통화인데도 전에도 해본 것처럼 되게 편하게 전화를 했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저희는 호수가 있는 한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춥지만 햇빛이 강한 정오에 함께 바라본 호수 위에 물결이 눈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낭독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자주 도서관에 갑니다.
전에는 도서관에서 꽁냥대는 커플이 눈꼴 시렸는데 그 커플과 똑같이 행동하는 저희를 발견한답니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내가 안 가는 도서관이라 다행이다. 너무 순조로운데? 라는 평도 있고요. 결혼했다고 해주어 제발. 거짓입니다. 진실이라면 사연을 가장한 자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낭독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플이 된 이야기는 개뻥입니다. 하하하하하, 저희 모임은 여자만 있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요. 제 소망을 담아 소설을 써봤습니다.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책을 추천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신청곡이 아닌 추천책을 남겨주셨네요.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좋다라고 지금. 자, 다음 사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사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주펄린 목소리로 제 이야기가 읽힐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용기를 내서 한번 써봅니다. 저는 기계치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디지털 문맹이 낫겠네요. 방금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나이를 밝히는 건 부끄러워서 펄린보다는 훨씬 어리고 중학생 때 용돈을 모아 처음 구매한 음반이 3가지 소원이 담겨있는 이승환님 앨범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진 팩트입니다. 아니 그럼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건데?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시절에는 연예인 이름의 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썼던 건 원더걸스 폰이었지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펄떡이 분들도 계실까요? 설명하자면 저는 입학할 때 폴더폰 세대였고 대학을 다니던 중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이씨. 2008년쯤이잖아요. 2009년. 그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연예인 닮은 꼴 어플이 유행했었지요. 친구 폰으로 여러 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괜한 고집 때문에 폴더폰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전화기는 전화기여야 한다. 나는 일상에서 인터넷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라는 고집이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바꾼 계기는 알바할 때 단톡방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제 고집은 계속 유지가 됐고 스마트폰이 가진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일이나 관계 때문에 꼭 필요한 어플만 깔려있죠. 인증 때문에 은행 어플, 의전 때문에 택시 어플이 필요하고 데스크탑으로는 할 수 없는 도서관 등의 출입을 위한 어플을 깔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16기가의 보급폰을 사용 중이고 용량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1기가가 약간 넘는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고요. 추가로 저는 살면서 폰으로 유튜브를 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생일에 링크로 보내주신 가람과 묘라는 가수의 생일이라는 곡 영상이요. 웹툰도 좋아하는데 다 컴퓨터로 봅니다. 폰은 전화기이다라는 고집을 지금도 유지 중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가람과 매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억측인가요? 자, 이 사연은 말이죠. 여기서 끝나고요.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지금 맞춰야 됩니다. 유튜브 때문에 거짓 같다고요? 셀프 러다이트 운동 중이냐고. 사연은 어떻게 신청했냐고. 자, 정답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고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건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렸을 때 컴퓨터를 이것저것 막 깔아보고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도 해봤던 놈인데 지금은 지인에게 문자 온 링크도 클릭하기 무섭더라고요. 제가 적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하고 고집하면서 OTT 오리지널의 멋진 작품들을 놓치는 것과 같지요.
결론은 주파의 사랑에 카람과 매의 생일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카람과 매의 생일. 정말 궁금한데요. 1978년 노래군요. 그럼 가람과 매님은 아니시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자, 가람과 매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취미로 요리를 한다는 아주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했다가 입을 잘못 놀린 죄로 취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덩치도 조금 있어서 힘 좋겠거니 하며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새벽 4시 기상을 하며 즐거운 밥짓기 일상을 보내고 있던 와중 새로운 대대장님이 부대에 오셨습니다. 대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병사들에겐 말이죠. 별다른 말 없이 이상한 짓을 하시지도 않았고 부대 병사들 편의를 봐주려고 노력하신 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취사병들에게는 한없이 위험한 사람이자 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유능한 신병 펄떡이가 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펄떡이는 호텔 조리학과를 나온 친구였기에 취사병으로 끌려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각자 정해진 파트를 맡아 식사를 조리하기에 개인이 요리를 잘하는 것은 군대 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그게 새로운 새끈빠끈한 신병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던 토요일 오후 석식 조리를 마치고 조리장을 닦던 우리에게 대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커다란 파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말이죠. 왕의 등장에 어리버리하던 저희들에게 대대장님이 비닐봉지를 풀어서 안에 있는 커다란 돼지 뒷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돼지 뒷다리에 털이 부숭부숭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멧돼지의 뒷다리였습니다. 대대장님은 이 뒷다리로 무언가를 요리해보라고 하셨고 난데없는 돼지 뒷다리 발골쇼가 벌어졌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발골이니만큼 질기지 않고 먹을만해 보이는 부위는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한 돼지고기로 우리 중에 가장 요리를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펄떡이가 영혼을 갈아 넣어 불고기를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대대장님께 칭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멧돼지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은 그 누린내가 엄청납니다. 펄떡이도 그 누린내를 잡기 위해 온갖 양념을 해서 불고기를 만들 정도였지요. 성공적으로 누린내를 잡았던 펄떡이와는 달리 대대장님의 부인분과 간부식당 조리병은 그 누린내를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멧돼지 뒷다리는 대대장 사모님과 간부식당을 거쳐 짬처리 겸 버릴 겸 우리들에게 온 것이었고 바보 같은 우리들은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만 것이었죠. 그 뒤로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모를 야생동물 고기를 계속 조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고라니, 멧돼지, 토끼 등을 요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야생동물 괴인의 고기 배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꾸 들어오는 추가 퀘스트에 지친 펄떡이가 급여관님께 제발 어떻게든 막아달라고 사정을 했고 급여관님이 위생을 핑계로 대대장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괴인의 습격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사실 대대장님 어린 시절 친구가 사냥꾼을 해서 가끔 야생동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조리하는 건 저희였지만요. 신청곡은 제가 그때 느꼈던 압박감을 노래로 표현한 퀸의 언더 프레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진짜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맞추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뻥일까요? 군대는 진짜 같네 싶으면 구라임. 진실 진짜. 진실. 거의 진짜라고 이제 보시네요. 오늘은 참새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왜 그럼? 자, 이제 밝히겠습니다. 대대장님의 성품을 듣고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뻥이죠. 저렇게 착한 대대장님은 없습니다. 사실 그거 아세요? 방금 한 말도 뻥입니다. 사실 전 미필입니다.
어제 영장이 나왔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뻥이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펄디. 아니 근데 미필이 썼다기에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군대를 갔다 와야 쓸 수 있는 단어들인데? 진짜예요? 뭐가 진짜예요, 이거 진짜? 아니, 너무 디테일한데? 희한하네. 아무튼 시청해주신 퀸의 언더 프레셔 듣겠습니다. 퀸의 언더 프레셔였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2025년이 절반이 지났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이회진.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제 친구 펄떡이에게 들은 진실게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펄떡이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펄떡이가 초등학생 때 어느 야르스름한 새벽에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새벽에 목회자 집으로 전화가 온다는 건 대개는 좋은 일이 아니었기에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펄떡이니? 나 호미 집사야. 목사님 계셔? 얼른 바꿔줘, 얼른. 불길한 느낌이 스쳤고 곧바로 옆에 계시던 아버지를 바꿔드렸습니다. 호미 집사님, 무슨 일이시죠? 집사님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상해요.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펄떡이는 급히 집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심스레 계단을 오르는데 안에서 들려온 소리는 예수 왔다! 예수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분께서는 눈에 초점이 없고 한 팔엔 성경책을 끼운 채 거실을 빙빙 돌며 계속 외쳤답니다. 예수 왔다! 예수 왔다! 집사님은 한쪽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고 목사님은 상황을 듣자마자 남편분을 붙잡고 강하게 눌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대적 기도를 시작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잠깐. 대적 기도란 귀신 같은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또 귀신에 들리면 힘이 일반인의 몇 배로 세지며 물리침의 시작은 이름을 묻는 것이라고 하네요. 더러운 귀신아, 너 이름이 뭐야? 그러자 갑자기 남편분 입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너 이름이 뭐야? 해병 귀신이야. 흐헤헤헤. 그는 스스로를 해병 귀신이라고 밝혔고 이후 말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펄떡이의 기억력 이슈로 상황만 기억이 난다고 하네요잇. 이후 목사님은 남편분을 화장실로 데려가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이 더러운 해병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거라. 남편분은 계속 저항했고 목사님은 더욱 강하게 붙잡고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양쪽에 치열한 대치전이 계속되었고 한참 후 마침내 남편분은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쩡히 일어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방금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고 상황을 듣곤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께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실제로 벽에 해병대 관련 액자들과 부적이 가득했었는데 목사님은 그 모든 걸 떼어내라 하셨고 남편분과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싹 다 치웠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요? 혹은 거짓일까요? 가요. 자, 뭘까요? 구라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고요. 사실 펄떡이는 저희 형이고 목사님은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가 위와 같이 귀신을 대적해 쫓아낸 상황이 여러 번 있으셨는데 남자 성도님 5분이랑 귀신 들린 여성분 1분이 5대1 힘싸움으로도 안 밀린 사건도 있었고요. 등등등 여튼 그렇습니다. 끝으로 제 신청곡은 진격의 거인 OST 히구치 아이의 악마의 아이입니다.
제가 악마의 아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 신기하네요. 아빠가 강동원이냐고 지금 그런 채팅이 있었고요. 자 듣겠습니다. 자 히구치아이의 악마의 아이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같은 곡이 신청이 와가지고요. 이번에는 한번 라이브 버전으로 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연이 더 있긴 한데요. 나중에 진실게임은 계속 상설로 열어놓을 테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 나머지 사연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 거짓이 한 어느 정도 비율이었죠? 반반 정도 됐나요? 아니면 진실이 더 많았나요? 진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사연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시라우 주어민동무. 내래 평양 사는 한 인민이 올시다. 북에서 온 사연이라 놀랄 수도 있는데 경로를 설명하자면 내래 평양 순찰 중에 목이 말라 차가운 러시아노를 마시러 양탄국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 괴뢰국에서는 양탄국집을 카페라 하대요. 또 러시아노를 미국 앞자비카노라고 부른다던데 실화입니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저기 애무제 두 갓나들이 지능형 손전화기로 뭘 듣고 있더라요. 뭔가 하고 봤더니 진주가 빛나는 밤이라고 이거 너무 재미난다고 배꼽도둑이라고 들어라 하대요. 듣다가 저도 배꼽이 빠져서 그만 당국에 신고도 못하고 지금까지 몰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사연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수류탄 투척은 아니니 안심하시라오. 탈북한 제 동무놈한테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괴뢰국에서는 평양냉면이 가격도 비싼데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이게 사실입니까? 드디어 적화통일에 한 발짝 다가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편지를 읽다가 열불이 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가 평양냉면 맛집을 갔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입구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 괴뢰놈들 제정신입니까? 탈북민이라고 괴뢰놈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먹으라는 거요 뭐요? 탈북민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 한 사발 딱 들이켰는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싱거운기요? 하고 식초를 넣었답니다. 싱거운 것도 열불나는데 같이 간 국정원 갓나들이 이렇게 먹는 거 아닌데? 펄떡시 평양냉면 먹을 줄 몰라요? 이거 그냥 슴슴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라더랍니다. 이거 괴뢰놈들 제정신입니까? 평양에서 온 사람한테 평양냉면 먹을 줄 모르냐는 게 말이 됩니까? 고조 평양에서도 당신네들처럼 미원, 다시다, 연두 같은 각종 MSG가 있었으면 이렇게 맛대가리 없게 안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꽁을 오랫동안 끓여서 먹는 거라지만 괴뢰놈들은 좋은 거 놔두고 도대체 이걸 왜 따라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정말 사연을 읽다가 빡이 돌아버렸습니다. 이거 주어민 동무가 해명 좀 해보시라고. 나 이제 순찰 나가봐야 하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소. 추신 김씨일가 개석거라 민주주의 만세. 이 사연의 진실은 바로 뻥입니다. 히히 오줌 발사. 신청곡은 요즘 북한 애무제 두 갓나들에게 진격의 골리앗이 참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뒷노래인 링크드 호라이즌 민주주의의 시임장을 바쳐라 띄워드립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나 어지러워서 일단 노래 들을게요. 진격의 거인 노래였습니다. 요즘 진격의 거인이 또 다시 인기가 많아졌나 보군요. 신청곡으로도 많이 오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진실게임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더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기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게임 카테고리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진짜 같은 가짜 사연, 가짜 같은 진짜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올려주실 때는 진실게임이라는 말머리를 꼭 포함해서 써주시고요. 신청곡도 잊지 말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말이지요. 뭘 들죠?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듣고 싶은 거 제일 먼저 쓰는 사람 거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즈 노래 틀어달라고 제일 먼저 쓰셨기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즈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죠?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